포도 농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구정 쉬고 나면은 포도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그 포도 전체 면적의 70%가 샤인머스켓입니다. 이 원칙으로 생각하면 30% 이상 되면은 가격이 안 맞습니다. 근데 30% 정도 줄으려 그러면은 거의 안 줄 것 같아요. 줄는 거는 지금 김천만 뭐 교육할 때 뭐 한 4% 정도 줄었다 그러는데 4% 정도 절대 안 줄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도 줄기 힘듭니다. 근데 상주나 다른 지방에서는 거의 안 줄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계속 이거보다 더 어려운 그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농사 좀 많이 짓는 분들은 빨리빨리 다른 걸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면은 포도는 1년만 하면 다시 다른 품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많은 사람들은 바꾸시고, 특히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그 다른 걸로 좀 빨리빨리 바꿔서 사인 나올 때 포도가 안 나오도록, 사인 나올 때 다른 포도 아무리 좋은 포도가 나와도 사인값밖에 못 받습니다. 지금 오늘 그 서울 가락시장 평균 가격이 특이 12,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밑에 거는 5,000원, 6,000원, 3,000원부터 해가지고 그거가 제일 많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그 자옥이 35,000원, 4만원대 하다가 7, 8,000원대로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사인이 나오는 바람에 포도 농가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 품종들이 그 일본에는 들어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문제는 사인하고 같이 안 나오는 품종이 일본 내에서도 5가지도 안 됩니다. 거의 사인하고 같이 나오는 품종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한 4가지 품종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게 거의 8월 초에 그 수확이 가능한 것, 하우스에 넣으면은 7월 초에 수확이 가능한 품종을 몇 가지 가 들어왔는데, 제가 보는 입장은 첫째는 사인하고 같이 나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사인보다 큰 거를 한국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인보다 큰 거, 또 아니면은 아주 일찍 나오는 거, 그 꽃 피고 60일 내지 65일 만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 지금 거봉 같은 경우는 거의 지베리안 처리하고 한 100일 안쪽에서 다 수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사인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리 해도 120일 내지 130일, 길게 갈 때는 140일에서 150일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재배하기 수월고 빨리 나오는 품종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는. 그리고 이제 올 추석이 10월 달에 들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에 사인하는 데서는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다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조금 빨리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빨리 가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늦게 추석 쉬고 낸 사람들은 돈이 안 됐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일찍 나와야 됩니다. 일찍 나와야 되는데 이 품종을 바꾸는 것도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옆집에 바꾸니까 나도 바꾸는 거, 이런 건 안 됩니다. 왜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노지를 할 것이냐 하우스를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품종을 선택할 것이냐를 좀 신중히 생각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여름에 더워서 색깔 나는 품종들이 거의 색깔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일본해가 작년에 40도 이상이 한 15일 정도 지속이 돼서 빨간 포도 같은 경우는 위에 한 줄 정도는 색깔이 났는데 밑에는 색깔이 한 개도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상품 가치가 있어서 그냥 다 따낼 정도의 기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쯤은 한 40도 이상이 한 10일 정도 이상 안 가겠나, 이렇게 제가 전망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일본에 지금 사인이
한 달 정도 숙기가 늦어졌어요. 더운 바람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앞으로 가면은 갈수록 쌓인 숙기가 늦어질 것이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6월, 7월 달에 수확해서 출하할 수 있는 품종들이 있으면은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바꾸어 타고, 노지는 7월 말 8월 초에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 좀 바꾸는 게 좋은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앞쪽에는 5, 6월에 대한 거, 해인미 엔사에 대한 거를 강의를 하고, 중간중간 사인이나 또 끝에는 거봉 계열, 앞으로 다시 거봉 쪽으로 돌아가야 될 입장이 돼서 거봉 계열에 대한 거 조금 하고, 신품종에 관한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재배해서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품종들 몇 개, 그렇게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올 때 보면은 이렇게 옵니다. 한두 개 요리 바뀌었다가 여기에서 요리 넘어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 빨간 거에서 새카만 거로 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 포도는 선착색 후 당도입니다. 착색이 먼저 되고 당도가 다음에 오르기 때문에 착색이 다 되고 난 후에 최소한도 2주 정도 지나서 당도가 18브릭스, 17, 8브릭스 됐을 때 따야지 정상적인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착과성이 좋아서 3개, 4개까지 달립니다. 델라웨처럼. 그래, 많이 달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한 가지에 1개 정도 다는 게 원칙이고요. 그 중간중간 많이 비어 있으면 2개 정도 달아도 관계가 없는 품종입니다. 변색이 되는 그 순서들이 이렇게 해서 새까맣게 분이 아주 많이 나는 이런 그걸로 변합니다. 계란형의 검은 색깔인데 알무게가 한 13g, 사인도 13g입니다. 지베레린 처리를 해서 13g 정도 되는데, 지베레린은 만개 됐을 때 지베레린만 25ppm입니다. 지베레린 1개만 넣어서 하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보통 2차가 14, 5일경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13일입니다. 조금 빠릅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2차 지베린 처리하고 나면은 색깔 옵니다. 지베린 처리하고 며칠 안 돼서 색깔이 와요. 그래서 13일 정도의 지베린 처리를 해야지 분도 많이 나고 일적이 있습니다. 일적 되는 품종들은 너무 과를 크게 하면은 숙기가 늦어집니다. 그리고 당도 올리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5, 6월에는 풀매트나 더크리를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숙기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당도가 안 올라가고, 이게 껍질째 먹는 건데 그런 호르몬제가 들어가면 껍질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떫은 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지베레린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색은 지베레린 처리를 딱 하고 나면 순이 절대 안 나갑니다. 딱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가지, 약한 가지에는 안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뭐 달아도 이카내긴 다 이카냅니다. 이 나무 특성이. 그리고 이 가지보다 주수, 그러니까 포도가 달려있는 그 줄기가 더 굵습니다. 그래서 가지 쪽으로 못 가고 열매 쪽으로 영양이 다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가 안 나갑니다. 그런데 다 따고 나면 사정없이 또 가지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한 그런 농사짓기 편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막 질소질 비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당도를 못 올려요. 질소가 약간 세력이 약하다 싶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단 저장 양분이 좀 많아야 됩니다.
저장 양분이 많아야지 순 나올 때 약간 굵게 나오고 좋은 열매를 많이 달고 나옵니다. 그래서 낙엽 지기 전에 9월 말쯤 정도 밑거름을 해서 충분히 밑거름이 흡수가 되고 난 후에 낙엽이 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지 내연 농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베레닌 처리하고 60일만 되면은 거의 땁니다. 근데 거름이 너무 많다든지 질소가 너무 많으면은 그 날짜에 못 땁니다. 그리고 당도가 안 올라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력이 약해도 질소질을 많이 넣어서 할 생각은 하시지 말고 영양제나 아니면 해초 추출물이나 미량요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맛도 내고 당도도 빨리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일본에서는 지금 봉지를 씌우고 있습니다. 봉지를 씌웠는데 봉지 씌운 거하고 안 씌운 거하고의 차이는 봉지를 씌우면은 그 식감이 좋습니다. 껍질이 얇아지기 때문에 식감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흰 봉지를 씌우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늦게 따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늦게 따려고 풀메트를 한 1cc 정도 넣어서 1차에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7월 말에 나올 게 8월 말에 나옵니다. 한 달 정도 늦어집니다. 풀메트가 좀이라도 들어가면은. 그래가지고 그 새카맣게 안 되고 빨갛게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 포도로 지금 내고 있는데 그 사진은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검은 품종들의 껍질째 먹는 그런 품종들은 거의가 껍질이 떫습니다. 새카만 포도들은 껍질이 떫은데 껍질 떫은 거를 떫게 안 하기 위해서 지베레린만 처리한다는 거,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또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다음에 그 풀메테나 덧거리 해가지고 당도도 안 올라가고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품종은 절대 지베레린만 하시고 일찍 따셔가지고 일찍 내는 게 맞습니다. 1월 달에 가온을 하면 1월 1일 날 내려가지고 1월 15일쯤 가온을 하면은 5월 말에 나옵니다. 2월 1일 날 내려서 2월 15일부터 가온하면은 6월 말에 6월 25일에서 6월 28일 그 순간에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질소 비료를 많이 한다든지 너무 그 세력을 좋게 하면은 그때 절대 못 답니다. 당도가 안 올라갑니다. 요 품종이 거름이 많으면 절대 당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사인처럼 너무 많은 탭이나 거름을 해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3g 정도만 되도록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좀 크면은 15g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껍질째 먹는 품종이니까 껍질이 얇게 식감을 좋게 그렇게 농사 지으려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부초가 나오면은 그 포도가 달렸는데 부초가 나오면은 그 한 4m, 5m에서 적심을 해주면 됩니다. 적심을 안 하시면 안 돼요. 또 적심을 해야지 영양이 다 그 송이로 가기 때문에 꼭 부초가 만약에 많이 나면은 전부 4m, 5m에서 적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잎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게 좀 많아도, 부초가 좀 많아도 그늘이 안 집니다. 너무 빛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입니다. 타는 게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잎이 적습니다. 자, 정식하는 거는 사인하고 똑같이 하는데, 만약 심기 전에 거름을 해가심을 다른 거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기 전에 하지 말고 바사코트 50g, 가소일 50g 이렇게만 해서 밑에다가 뿌려놓고 그 위에다 심으면 돼요. 그러다가 효모 파워 이스트 한 움큼 해서 뿌려서 그렇게 하시면은 잘 자랍니다. 그리고 심고 나서 물을 적게 자주 줘야 됩니다. 뭐 매일 주든지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주는데, 항상 그 심은 자리가 촉촉할 정도로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물을 한 모금 많이 주면은 뿌리가 죽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안 자랍니다.
그리고 특히 얘가 몸이 엄청나게 야물기 때문에 잘 안 큽니다. 안 크는데 너무 키우려고 그 비료나 이런 걸 넣으면은 얘가 나빠져집니다. 제가 작년에 5월 23일 날 심어가지고 작년에 거의 5m를 다 키웠는데 이제 제가 하는 그 농법은 포트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는 그름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맨 땅에다가 심어 놓고 계속 위에서 물 줄 때마다 그름을 줘서 그렇게 키우는데 그렇게 그름을 줘서 키웠더니 납작해졌어요. 한번 납작해진 그 포도나무는 절대 동그랗게 안 됩니다.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납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를 심어가지고 잘 안 큰다고 그럼 해서 그렇게 키우지 마시고 요렇게 그 밑거름만 딱 해서 키우면은 잘 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얘가 병해충은 녹균병 말고는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그 아래 망부병 탄저입니다. 탄저하고 망부병 줄기가 마르는 그러니까 주수 열매가 달려있는 그 줄기가 마르는 병을 합니다. 다른 건 안 하는데 그 두 가지 탄저하고 망부병을 하는데 아래 요 방제를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6월 달에 이제 노지의 경우 6월 달 하우스의 경우는 2차 지배련을 처리하고 나서 알속기 하기 전이나 알속기 후에 그 스케보르도액이 그 속에까지 침투하도록 그렇게 치면은 거의 두 가지 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스케보르도액이 이 뿌려도 흰 그 약흔이 안 남는 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선택해서 송이가 완전히 젖도록 한번 치시면은 거의 이 병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도 그 탄저 오시는 분들, 탄저를 하시는 분들은 꼭 6월 달 방제만 잘 하시면은 탄저를 안 하고 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봉지 삐껴보면은 한두 개가 탄저가 와 있는 분들은 탄저 방제를 잘 못해서 그래요. 요거는 6월 달에 감염이 되었다가 수확기에 나타납니다. 병 자체가. 그래서 수확할 때 꼭 나타나는 건데 특히 그 수확 후에는 그 갈반병이 비가 맞으면 갈반병이 오고 비가 안 맞은 하우스 내에서는 거의 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단풍이 아주 예쁘게 빨갛게 듭니다. 그리고 이 가장 큰 문제는 이 김천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색깔만 하면 따는 거잖아요. 수확하는 거. 이 품종하고 브렉피더, 그리고 아즈마 시즈쿠 이런 것들은 색깔 났다고 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당도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품종들을 재배할 때는 최소한도 색깔이 다 나고 2주 정도 기다렸다가 당도를 재보고 출하를 하셔야 돼요. 안 그렇고 그냥 색깔만 났다고 출하하면은 맛없는 포도 됩니다. 13브릭스, 12브릭스 포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요 품종뿐만 아니라 아즈마 시즈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즈마 시즈쿠 또 브렉피더 이런 것들은 선착색 후 당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지키셔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은 이 좋은 포도를 가지고 나쁜 포도로 소문이 나버립니다. 맛없는 포도로. 지금 이제 원래 이거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는 그 유통업체 두 군데가 와가지고 서로 달라 그럽니다. 작년에는 제가 그 전체 크고 있던 나무들을 4년씩 이래 된 나무들을 포토에 옮기느라고 작년에는 저는 수확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수확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언제쯤 수확하겠느냐고 벌써부터 계속 물어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나는 포도가 없어요. 이렇게 일찍 날 수 있는 포도가.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유통업체 마트나 이런 데에서 사인 말고 다른 품종을 납품을 해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좋은 품종 가지고 우리가
출하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꼭 당도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포도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수정령은 5, 6월에는 저장 양분이 많으면은 화수가 좀 깁니다. 긴데 저장 양분이 적으면은 화수가 짤막합니다. 짤막할 경우에는 1개 내지 2개만 띄어내면 됩니다. 너무 많이 띄어내면은 또 너무 작아져요. 최소한도 600g에서 700g, 저 같은 경우는 700에서 800g, 600에서 800g을 하고 있는데 거의 6, 700g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가져가시는 분들이, 수거해 가시는 분들이 600g 이상, 600g 미만, 이렇게 해서 가격을 쳐주기 때문에 600g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더 많이 키워서 어떻게 할 생각, 이런 거는 사인처럼 지금 우리가 1kg 나가도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의 6, 700g, 아무리 커도 700g, 700g에도 3개 넣으면 2kg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키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일찍 나오는 품종은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입니다. 늦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위에만 끊어내고 밑에 거는 화수 정령할 때 그거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놔두면 되세요. 놔두고 정례 비치로 가지고 한번 당겨 줄 정도, 그 정도만 하면은 거의 알속기를 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그리고 이게 알속기를 너무 많이 흘렁해지면은 이게 한 개 한 개가 이렇게 서로 딱딱 안 붙어 있으면 한 개 한 개가 이렇게 치들려 있으면은 이게 만지면은 떨어집니다. 이게 잘 되어 있는 송이는 잡아 당기도 잘 안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그 껍질까지 해서 떨어지지 이 탄립이 안 되는 품종이에요. 그런데 지베리린만 안 하고 다른 호르몬제를 넣어버리면은 과경이 딱딱해져 가지고 지대로 떨어집니다. 이 품종을 하시면서 제가 허락한 대로 안 하시면은 안 돼요. 실패합니다. 이게 만약에 너무 많이 솟아가지고 흘렁흘렁해져 가지고 수송 중에 떨어진다든지 또 지경이 너무 딱딱해져 가지고 그들만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안 되거든요. 얘가 그냥 좀 출렁출렁해도 절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장도 돼요. 얘가 만약에 숫기가 안 맞다든지 이럴 때는 저장을, 그러니까 뭐 2도씨에서 2달간인가 이렇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낮추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얘도 후라스타를 치고 하는 게 좀 편합니다. 치고 하는 게 편한데, 요 지금 1000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500배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해서 그런데, 1500배로 아주 약하게 해서 한번 치면은, 화진도 안 오고, 지베리린 처리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리고 얘도 씨가 생깁니다. 씨가 생기기 때문에, 씨가 있는 거기 때문에 브라마이신, SM 스테리도마이신을 치셔야 됩니다. 치셔야 되는데 보통 꽃피기 14일 전부터 11일 전, 그게가 가장 좋고요. 너무 늦게 치면은 씨가 생깁니다. 그리고 얘도 물이 적으면은 씨가 생겨요. 사인도 마찬가지. 브라마이신 칠 때 물 적으면은 무조건 생깁니다. 생기니까 물을 퍼고 난 후에 SM을 치시면은 되고, 꽃 필 무렵이나 꽃이 피고 난 후에 하면은 물이 적은 데는 씨가 생깁니다. 자, 지베리린 처리는 아까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1차 지베리린 25ppm, 2차 지베리린 13일 후입니다. 이거보다 늦으면은 분도 적게 나고 숫기가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꼭 13일을 맞추어서 하시고요. 25ppm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차 지베리린 처리를 너무 늦게 하면은
껍질이 더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품종은 제때 하락할 때 꼭 그 지베린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속기를 안 하면은 알이 좀 적고, 알속기를 하면은 알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알속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데키라이 구시로 빛으로 당기든지 아니면은 그냥 할 때는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하시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착색은 기가 막히게 됩니다. 가만히 놔둬도 너무 잘 됩니다. 빨간 거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새카마이 될 때까지 2주 안에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 내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너무 많이 달았다든지 알이 너무 크게 했다든지 송이가 너무 크게 해가지고 빨간데 18브릭스가 나가면은 빨간대로 내만 돼요. 이거를 새카맣게 기다릴 필요가 없는 품종입니다. 그 일본에서도 지금 그 뒤에 요거. 예.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 일본에 가서 찍어가 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포도 구로이 베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보면은 여기 흑바라도 일본에서는 구로이 베루라 그러거든요. 구로이 베루인데 요렇게 빨간 거로도 낼 수가 있는 품종입니다. 자, 그 앞으로. 예. 자, 얘는 착색이 다 되고 2주 정도 지났을 때 당도를 체킹해보고 당도가 17 내지 18브릭스 되면은 수확을 하고 안 되면은 다시 당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든지 당도 올라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 뒤에 보면은 나중에 그 당도 올리는 액비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요거 같은 경우는 인산가리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꾸준히 정기간에 넣어주면은 사인도 그렇고 이 품종도 그렇고 아즈마 시즈쿠도 그렇고 순작업을 적게 하면서 당도는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액비 만들 때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게 색깔 잘 났다고 수확하면 절대 안 됩니다. 꼭 당도 확인하시고 그래 하셔야 되지. 자, 이 5, 6월에는 5, 6월에라는 5월 달에도 나오고 6월 달에도 나온다고 5, 6월에라고 했는 겁니다. 했는데 5, 6월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상표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서 그냥 5, 6월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상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출하를 할 때 이 이름으로 출하를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은 아즈마 시즈쿠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없고요. 캄벨거봉 또 올자오 이런 것들이 우측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화수가 길게 되어 있는 것은 아즈마 시즈쿠가 아닙니다. 아즈마 시즈쿠는 색깔이 저절로 오는 품종인데 올자옥이나 이런 자옥 종류들은 절대 색깔이 지대로 안 옵니다. 미오비를 2번 내지 3번 쳐야 되는 그런 품종들인데 거의가 지금 자옥 종류들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 일본에 있는 아즈마 시즈쿠는 원래 씨들했습니다. 씨가 없습니다. 씨 없는 사배체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는 게 올자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시고 화수가 저렇게 길고 길단하게 끝이 쪽바르게 이렇게 생겼으면은 자옥 종류고요. 요거매로 끝이 몽땅하게 생기고 화수가 짤막합니다. 그러면은 아즈마 시즈쿠고, 아즈마 시즈쿠는 지베리린 처리하고 65일 만에 딸 수 있는 품종입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거라고 숨 갔는데 달리는 거 봐야 돼요. 씨가 있으면 아니고 씨가 없으면 맞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아즈마 시주권은 델라에어보다 일주일 빠릅니다. 5, 6월에도 델라에어보다 10일 빠릅니다. 이거만큼 일본에서도 지금 5, 6월에만큼 빨리 되는 품종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하실 것 같으면은 아즈마 시주쿠가 나오면은 아즈마 시주쿠를 하시는 게 좀 편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색깔이 한목에 그렇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수확을 하기 시작하면 당도만 맞으면은 수확을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다 한목에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한목에 색깔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당도만 되면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 자, 이거는 일본에 저를 가르쳐 주시는 오가타코라는 선생님이 한국에 가서는 후지미노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즈마 시주쿠를 하라고 해가지고 작년 8월 달에 갔을 때 가지를 가왔다가 접을 붙여보니까 너무 늦어가 접이 안 돼가지고 올 겨울에 가서 다시 가지고 들어왔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후지미노리는 루비노망의 어머니입니다. 루비로망이 후지미노리 씨 뿌려서 거기서 선발한 게 루비로망이에요. 얘도 알이 많이 크면은 보통은 한 20g에서 25g인데 많이 크면 35g까지 나갑니다. 루비로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숙기가 거봉보다 조금 빠릅니다. 8월 중순이거든요. 지베리닌 처리는 요거 같은 경우는 12.5ppm을 하고 2차에 25ppm을 하면 됩니다. 세력이 약할 때는 1차에도 25ppm을 해도 되는데 앞장으로 잠깐 넘겨봐요. 자, 아즈마 시주쿠는 지베리닌 처리를 어떻게 하나 하면은 1, 2차로 나누어 하면은 숙기가 늦어지고요. 1, 2차로 나누어 하면은 숙기가 늦어집니다. 늦어지고 한 번 하면은 50ppm으로 꽃 피고 3일 내지 5일 됐을 때 한 번 하면은 숙기가 빨라지고 당도도 빨리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내려고 하시는 분들은 50ppm으로 한 번 하는 게 맞습니다. 늦게 내도 된다고 하시는 분은 25ppm 두 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알은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숙기가 많이 늦어진다는 거. 자, 그 다음. 자, 구로스구로네. 이거는 지금 일본에서 아무리 더워도 색깔이 오도록 만들어 놨는 품종입니다. 다시 개량해 놓은 품종이거든요. 얘도 후지미노리, 앞에 봤던 후지미노리에다가 아키킨이라는 품종을 교잡해서 색깔이 잘 오도록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알 크기는 보통 20g에서 25g 정도 되고요. 얘도 많이 크면은 35g. 그리고 숙기는 8월 초순. 이 8월 하순이라고 해서 8월 초순입니다. 이제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은 색깔이 잘 올 수 있는 품종입니다. 피오네, 거봉, 아즈마 시주쿠, 후지미노리 이 화수 정령을 어떻게 하느냐? 거봉은 여기 밑에 보면은 피오네 3.5cm, 거봉 3.5 내지 4cm, 후지미노리도 4cm입니다. 후지미노리가 아즈마 시주쿠는 약간 길어야 돼요. 그리고 후지미노리는 3cm. 후지미노리가 알이 크기 때문에 아주 짤막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거봉계의 통의 품종이 어떤 게 있나 하면 피오네, 후지미노리, 자옹, 미즈미네, 구로스구로네,
다마유타카, 고루비, 킨니나, 아즈마시주쿠 이런 것들은 다 그 거봉 계열입니다. 사배체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색깔을 안 나는 거는 색깔을 잘 오도록 할 수가 있는 품종들입니다. 그리고 지베레린 처리는 보통 이제 그 후지미노 피오네 치봉 같은 경우에는 12.5 ppm, 풀매트 2 ppm 내지 5 ppm 1차에, 2차에는 12.5 ppm 지베레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봉, 자옥, 고르비, 구르스고메, 미즈미네 이런 거는 25 ppm에다가 풀매트 5 ppm. 근데 이제 어떤 거든지, 그러고 그 빨간 색깔을 내는 것들은 풀매트나 더크리를 섞으시면 안 돼요. 섞으면은 빨리 색깔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냥 지베레린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아즈마시주쿠는 원래 한 번만 하는데 완전히 다 꽃이 피고 3 내지 5일 후에 50 ppm 1회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재배하고 계시는 게 올자옥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 자옥처럼 하시면 됩니다. 되고 만약에 그 아즈마시주쿠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다음. 자, 그 자옥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사인하고 자옥하고 거봉 계열하고는 조금 그 비대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지베레린 처리하고 20일 정도부터 시작해 급속도로 커서 비대가 한 40에서 50일, 35일 정도 하다가 지베레린 처리하고 40일에서 50일 정도 되었을 때는 연하기라 경액기라 해가지고 약간 덜 크다가 다시 말랑말랑해지면서 연하기가 되면은 한 45일간 더 잘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액기에 알 적다고 비료를 해버리면은 나중 가서 그 연하기에 대해서 커질 때 너무 많이 커지면은 숙기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비대 초기에만 비료를 하고 비대 후기에는 비료를 안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유월에는 보통 거봉계열은 100일인데 오유월에 같은 경우는 60일, 아즈마시주쿠 같은 경우는 65일에 수확이 가능한 품종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서 품종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거봉 계열이나 그 빨간 포도 중에서 색깔이 안 나고 그냥 새파랗게 요래 알이 박혀 있는 거. 다른 건 다 새카만이 났는데 알이 하나씩 그 박혀 있는 그걸 청테라라 그러는데 그 청테라가 나오는 이유는 그 망간 부족입니다. 망간 부족인데 어떤 포도든지 색깔 나는 포도는 망간을 지베레린 처리할 때, 2차 지베레린 처리할 때 한 번 정도 넣으시면은 저걸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저 한 개, 두 개가 색깔이 안 나서 그걸 집어낸다든지 아니면은 그거 색깔 날 때까지 기다리면은 너무 늦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코만시오라는 거는 위에는 색깔이 났는데 밑에 안 나는 놈이 있어요. 또 그것도 마찬가지 그 망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망간이 부족한데 뿌리를 줘서 못 먹는 이유가 그 6.2 pH가 6.2 이상 되면은 망간이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는 6.8에서 7.0이 가장 좋은 pH인데 그래 되면은 망간이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암만 뿌려도. 그래서 지베레린 처리할 때 담가야지 그 과경에 묻어야지 얘가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분무해가 치면은 과경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색깔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담그는데 얼마를 담그나 1리터에
황산 망간을 사가지고 1리터에 3g 정도 내지 5g 정도 넣으시면은 0.3 내지 0.5%거든요. 그렇게 넣으시면은 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색깔 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망간이 그 들어가 있으면은. 다음요. 자, 이거는 포토제베인데 일본 겁니다. 이 사람 집에는 300평에 18폭이 수마제가 있어요. 요게 18개가 되어 있는데, 요 노가미상이라고 일본 그 오카야마 사람인데, 요 지름이 이 사람은 2m 해가지고 엣지차로 해서 한쪽에 4m씩, 한쪽에 4m씩 8m 벌려놓은 겁니다. 자, 저렇게 해놓은 거고요. 위에 이쪽에 거는 제 겁니다. 제 건데 작년에 해서 5월 23일 날 정식을 해가지고 작년 가을까지 다 키웠어요. 다 키웠는데 원래 지금 뭐 많이 달 예정인데 뭐 어떨런지 이제 순이 나와봐야 알겠죠.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음 품종을 바꿀 때 이 하우스 안에다가 이 가에 남는 부분에 조그만한 그 포트를 만들어서 쫙 열로 세워가지고 놓고 거기서 1년 키워가지고 나오면은 바로 다른 논에 옮기면은 그 해부터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조그마한 이렇게 포트를 만들면은 둘이 바짝 들어가지고 운반차에 실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원래 제가 90주 키워서 다른 하우스에도 지금 다른 품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새까만 품종으로 바꾸거든요. 자, 자 이상입니다.